좋아요. 오늘은 또 수특에 있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추정이야. 그러니까 특허권이라는 것은 특허법에 의해서 생겨난 권리. 학교에서 나갔니 이거? 아직? 나갈 텐데, 그치? 오케이. 먼저 해보자. 깔끔하게. 이거 계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고 말끔하게. 좋습니다. 바로 본문 보죠. 좀 길어서 문제도 6개나 있어서 한번 잘 해봅시다. 잘 정리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이왕 우리가 하는 것들이 가급적 이제 두 학교 시험 범위를 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교차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6평에 나오면 좋죠. 특허법도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죠. 특허법에서는 법이야.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이라든가 새롭게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발명을 했기에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겼어요. 그 권리를. 그러면 그 권리를 승계하고 승계를 받았지, 그치? 승계인에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너만 쓸 수 있어. 너 거야.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너만 쓸 수 있어. 독점. 배타는 남들이 못 써. 이런 거야. 그런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을 줘요. 그 다음에 특허권의 대가로 자 중요해. 어떠한 발명을 한 자, 발명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뭘 받냐면 받는 것은 특허권을 받아요. 대신 특허권을 받은 대신에 대가를 뭘 줘야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특허권은 누구한테 받아? 이게 법의 주체로부터 받겠죠. 근데 이들은 뭐를 공개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게 그 해당 기술을 공개해야 돼요. 대신 알려줘야 돼.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쓸 거야. 기술도 안 알려준 아니고 내가 만들었음을 권리로 법적 권리로 인정을 받되 대신 조건은 그 기술을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허 출원한 날부터 특허를 내놓은 날부터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 되는 날에 그 특허 출원한 내용 내가 뭔가 이러한 마우스를 잘 특허 상품이 되었어. 이거를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는 이 출원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되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누구든지 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특허가 출원된 기술 내용을 그 누구라도 오픈해서 볼 수 있는 거야. 다시 이 관계 얘네들은 특허권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래서 받았다. 특허 번호는 몇 번이고 이거는 뭘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내용을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열람한 기술 내용을 더 중요해. 이게 목적이에요. 야, 너만 그 독점적 권리를 갖지 말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개해서 그 기술 내용을 개량,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특허 기술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서 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다. 내가 뭘 만들어. 그래서 특허가 됐어. 근데 내 걸 바탕으로 내가 또 만들어. 그 특허를 내 거를 내가 개량해서 내가 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왕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특허가 5, 600개 돼. 한 분야 특정 몇 개 분야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어렵지 않지? 봐봐. 하나도 어렵지 않지? 모두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게 좀 길다 이제. 길어도 이건 좀 쉬워요. 두 번째 단락. 그런데 두 번째 단락. 그런데
발명을 한 모든 사람들한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좀 이따가 이거 뭐 어휘 문제인데, 발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서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죠. 일단은 전에 비해서 새로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기술적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기타 등등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었다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뒤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오 새롭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새로워야 된다는 조건과 기술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갖추어야 하고, 갖췄다라고 해서 특허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허 등록이 완료돼야만 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요 특허 출원이라는 것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최민희가 만들었다고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 물건은 유형이라고 해도 돼요. 물건의 발명은 유형적인 제품이라든가 물건을 해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 즉 쉽게 말해서 무형적 측면도 특허의 대상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뭔데? 여기까지는 막 주는 게 아니라 특허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고요. 특허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서 특허를 등록하잖아. 너 이거 특허 등록했어. 그러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서야 갖게 되는 거예요. 막 만들자마자 막 생겨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앞선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이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들어가 보는 거야. 자, 모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새로워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발전적이어야 돼. 그리고 발전적이니까 바로 줄게가 아니라 특허 출원까지, 그러니까 특허 등록이 법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주어지는 거야. 동시가 아니라 했어요, 주세요, 줄게 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끊고요. 특허 출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옆집 아줌마나 뒷집 아저씨가 못해요. 그 발명자나 그 권리 승계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뭘 발명했느냐, 물건 유형의 것도 할 수 있지만 영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무형의 발명 방식도 된다.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선생님도 딱 한번 이거를 특허를 하나 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문학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과 도형 몇 개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인강을 할 때인데, 아 이거 획기적인데 누가 남들이 쓰면은 아까운데, 그래서 특허청에 알아봤더니 일단 비싸요. 그리고 존나 오래 걸려요. 그거 하느니 내가 말라 죽지, 그거 기다리느니. 책은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일단 비싸. 선생님 기억에 한 400만 원인가 뭔가 일단 내. 몇백만 원. 그걸 뭐 인강에서 얼마나 본다고 그 지랄까지. 그러나 내면은 이게 될 수 있는지 심사가 되게 길어. 되게 오래 걸려요. 하는데 늘지. 이때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만으로 한정된대요. 오케이? 상업적으로.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계속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권한을 갖게 되고 이용은 산업 또는 상업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련된 거니? 산업과 상업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야? 명예가 아니야.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과 관련한 이용을 실시라고 표현한다. 잘 알아도 요거 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거 놓치면 다음에 계속 실시라는 말을 몰라. 이러한 이용을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실시라고 표현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실시는요, 산업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허권자는 이 산업적,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인 이 실시에 대한 권한을 뭐 할 수도 있어? 넘길 수도 있어요. 야, 니네가 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상업적,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면 이는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라는 거예요. 말은 어려워도 이해하면 별거 아니야. 봐, 내가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발명을 했어. 근데 지윤이더러 쓰라고 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양도가 넘기는 거잖아. 그럼 지윤이는 양수한 거예요. 받은 거야. 넘기는 건 양도, 받는 건 양수.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러 세계 실시권을 양도하면 너도 하고 싶어? 너도 하고 싶어? 그럼 너도 해. 해서 이렇게 해서 독점적 권한을 이젠 빼고 여러 세계 실시권을 양도하면 뭐라고 하느냐?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 그래, 너도 써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칠판 잠깐 볼래요? 요거 독점적 실시권이든 이건 무슨 뜻이야? 지윤이 너만 써. 근데 통상적 실시권이든 뭐 너도 써도 돼. 상관없이 양도한, 넘긴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지. 야, 지윤아, 내가 뭐 그냥 줄 것 같아? 돈 좀 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뭐라 그래 이걸? 실시료라고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괜찮아? 어렵지 않지? 진짜로 넘어가도 돼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십시다.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볼 건데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나는 채민이한테 실시하라고 준 적이 없어. 근데 채민이가 안동옥의 특허권을, 그러니까 채민이가 타인이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려워 보여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분명히 채민이더러 이 기술을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 채민이가 써버린 거예요. 권한도 없고 내가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근데 채민이가 그렇게 썼다. 이렇게 되면 특허권 침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특허권 침해 행위는 자 뭐냐면 민법적으로 봤을 때 민법적으로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인 거야. 하면 안 돼. 남의 재산을 침범한 거죠. 침해한 거야. 그래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중요한 거 예상 문제 볼까? 고의나 과실 다 되는 거야. 의도적, 나 몰랐어요 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몰랐다면 패스해 줄 수 있다는 틀린 말이지. 잘 알아두세요. 응? 내용일치 문제에서 진짜 채민이 몰랐어.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근데 몰랐던 거야. 특허권이 있는 줄.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쁜 맘 먹고 실시료를 주지 않고 내가 쓰려고 해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뭔데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했다는 거야. 그래서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나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 내가 최민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 근데 최민희는 맞아요,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해. 얘가 왜 내 기술을 썼을까? 그 법원에 가서 제가요. 정말 그랬는지 안동욱 네가 입증해야 해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까? 얘들아, 민법은요 거의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선생님도 재판할 때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증명해냈어요. 별 개지랄 다 하고 다녔죠. 내가 정말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말도 안 되는. 중간에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실수로 그게 입증 책임이 된 것도 있고요. 어찌됐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는 거야. 피해자한테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요거 잘 봐요. 요거 중요해. 여기서부터. 그런데 말이야. 야, 이거 침해한 거 맞아? 애매한데? 이런 거야.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했다는 사실도 발견하기 어렵지. 최민희가 몰래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럼 손해를 봤다면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금액 등을 특허권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워.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정확하게 최민희로 인해서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지, 그 이전에 침해 사실이 그 사실조차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특허권 그래서 민법만 적용하잖아. 그럼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려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자 봐라. 지윤이가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을 푹 때렸어. 그럼 내가 맞았지. 나 너무 아프고 억울해요. 지윤이라는 사람한테 맞았는데 서로 원한 관계도 없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날 때렸어요. 그럼 뭐 하겠어? 법원에서 입증 책임을 주겠죠.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너 봤잖아. 증인을 찾거나 증거를 찾거나. 보세요. 사진 찰칵. 오른손으로 제 얼굴을 가격한 여기 상처가 났잖아요. 이 상처의 크기와 제 얼굴에 난 상처가 딱 맞닿고 동절, 막 이런 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어렵지. 그래서 변호사 쓰는 거예요.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자, 좋아. 이런 것들을 폭행이라든가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특허권이라는 것은 무형, 유형이 다 해당되니까 야, 이거 과연 이거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려워, 민법으로. 그래서 민법만으로는 힘드니 특허법이라는 법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의 부담을 다운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최민희가 이 자체가 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나도 좀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책임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어떤 그 부담감을 떨궈주기 위해서 규정들을 마련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라는 거예요. 기억,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 규정들이 있는데 무슨 규정이냐면 생산 방법의 추정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 생산 방법을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련하여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등록된 방법, 특허에 등록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리모컨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 살짝 바꿔서
채민이가 많이 만들어냈어. 아이, 판매량이 저조해. 보니까 이런 상품이 나온 거야. 알아보니까 채민 회사가 내 특허를 활용해서 물건을 막 찍어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저렴하게. 그러니까 난 손해를 보지. 어려워. 근데 내가 어떻게 입증이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하지? 쩔쩔매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민법 어렵죠. 특허법이 조금 더 보태줄게요. 뭐냐면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요 방법, 요 방법, 요 방법에 의해서 이런 상품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근데 최민 회사 공장 가보니까 똑같이 만들었어. 똑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베낀 거야 라고 추정해버리는 거라고요. 좀 편하지. 입증해야 할 부담을 좀 줄여줬죠. 방법이 같다면 그거 특허권 침해한 거야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으니까요. 괜찮아? 이게 뭐라고요?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라는 거야. 자, 다음 네 번째. 길지? 엄청 길죠? 자,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봅니다. 이렇게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 계산과 관련하여 자, 이것도 두고 있어요.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 두 번째죠. 그럼 여기서 일실이익이란 게 뭐야? 만약에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이에요. 채민 그룹이 침해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더 취할 수 있었어. 근데 채민 그룹이라는 회사가 우리 특허 있는 생산 기술을 써서 내가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채민 그룹에 의해서 입은 손해액이 바로 일실이익이에요. 그래서 일실이익은요, 특허권자의 실질,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 실질적인 손해액이에요. 이때 일실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물건만큼에다가 그 물건이 얼마냐, 수량당 떨어지는 이익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예상 문제. 이때 채민그룹만 아니었으면 요 상품을 얼마만큼 팔았더니 이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돼. 왜냐? 자,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의 이익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따 문제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얘가 있고요. 특허권자 A가 있습니다. A가 특허권자야. 특허권자 A가 제품을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B가 특허권을 침해한 거야.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B가 제품 50개를 판매하고 A가 60개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특허권자인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품 50개에 대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설명을 합니다. A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원래는 100개였죠. 그러니까 60개는 이미 팔았지. 그럼 얘는 몇 개만 인정한다는 거야?
40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쥐는 어차피 이만큼 팔아먹었는데 이걸 생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40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한편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다. 또 뭔데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가 입증할 수 있다. 피해를 받은 특허권자가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요 사람이 요 채민그룹 회사에서 내 특허를 가져간 것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 돈을 부당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액 자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전환되어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 뭐죠? 너도 쓰고 너도 써 나한테 돈 좀 줘 이런 거죠. 통상 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계속 나와. 이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을 특허를 사용하기에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로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되지만 너 왜 특허권 왜 침해했어?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시료를 주는 만큼을 그냥 뭐 한다? 그거를 뭐 피해액으로 간주해서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실시료는 뭐냐?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합리적 수준의 실시요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래서 퍼센티지니까 좀 줄어들겠죠. 자, 5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려운 거야. 하기가 어렵죠. 얼마만큼 기술도 다 썼는지 조금 썼는지 일부 썼는지 뭐 잘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기가 어려워.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작다면 기업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윤을 취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걸리면 되면 되지.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배상액이 너무 많다면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도 역으로 할 수 있죠. 잘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보는 거야. 어떤 새끼가 내 걸 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내용. 어렵지 않지? 다시 한번 빨리 특허법에서는 뭐 특허권 얘기했고요. 조건 같은 거 얘기했고 여기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특허권을 얻을 수 있고 뭐 이게 특정인에게만 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 쓸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실시라고 하고 그거에 따른 돈을 받는 것을 실시료라고 한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 어려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야 이거 그래도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어려움들이 좀 많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어렵지 않죠? 좋아.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조금씩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풀고 또 문학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고 합시다. 금방 했네 그래도.